이 사람 진짜 일 안 하는데요. 아니 대체 사무실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? 새로 들어온 신임 막내가 제 자리로 찾아와 조용히 하지만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벌써 3개월째였거든요. 김대리라는 이 전설적인 인물과 함께 일하게 된 지 말이죠. 처음에는 경력직으로 입사한다고 해서 팀원들 모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. 우리 팀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숙련된 경력자가 오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거든요. 하지만 그건 기대가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. 입사 첫날부터 분위기가 싸했습니다. 팀장님이 아주 기초적인 주간보고서 양식을 주면서 작성을 부탁했는데 김 대리가 안경테를 까닥거리며 하는 말이 압권이었죠. 아, 팀장님, 제가 전 회사에서는 이런 식의 로우 데이터는 직접 안 달아봤어요. 괜히 제가 건드렸다가 숫자 틀리면 우리 팀 전체 망신이니까 이건 기존에 하던 분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저는 옆에서 듣다가 귀를 의심했습니다. 그 보고서는 엑셀 수식만 입력하면 신입도 10분이면 끝내는 거였거든요. 하지만 첫날이니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거니 하며 제가 웃으며 가져왔습니다. 그런데 이게 웬걸? 일주일이 지나고 한 날이 지나도 김 대리의 사전엔 업무 완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. 회의 때마다 그는 이건 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? 제가 생각했던 직무기술서 내용이랑 다르네요. 저는 이런 구식으로 일해본 적이 없어서 손이 안 가네요. 라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. 결국 그 모든 일은 고스란히 제 차지였고 김 대리는 종일 책상에 앉아 맛집 커뮤니티를 보거나 주식창을 띄워넣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.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무슨 국보급 문화재처럼 아낀다는 점이었죠. 어느 날 제가 복사실에서 무거운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는데 김 대리가 들어오더니 구석에 있는 멀티탭 스위치를 켜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 허리를 숙이면 1초면 될 일을 근처 선반에 있던 1m짜리 쇠자를 집어들더니 그걸로 스위치를 콕콕 조준하는 겁니다. 대리님, 그냥 손으로 누르시면 되잖아요. 그게 더 힘들겠어요. 제 말에 김 대리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훈계하더군요. 에이, 여주씨, 인생 짧은데 왜 굳이 허리 숙여서 척추 기립근에 무리를 줘요? 저 허리 진짜 안 좋거든요? 제 몸은 제가 지켜야죠. 그래야 회사도 나중에 딴소리 못하죠. 그 다음 날엔 한술 더 떴습니다. 멀티탭이 책상 밑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엔 아예 신발 신은 발을 책상 밑으로 쑥 집어넣어 스위치를 팍팍 끄고 켜는 겁니다. 옆에서 보던 박 과장님이 혀를 차며 김대리, 보기 안 좋으니까 손으로 해. 라고 한마디 했지만 그는 과장님, 이게 인간공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동선입니다. 라며 뻔뻔하게 웃더군요. 진짜 혈압이 최고조에 달했던 건 A4 용지 사건이었습니다. 사무실 한쪽 캐비닛에 쌓인 A4 용지 박스를 딱 5m 떨어진 프린터 옆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죠. 박스는 단 한 개, 여자인 저도 한 손으로 거뜬히 드는 무게였습니다. 그런데 김 대리가 팔짱을 끼고 서서 말하더군요. 이거 시설팀에 전화해서 옮겨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저 혼자 옮기다가 허리 삐끗하면 산재 처리해 주실 거예요? 이건 전문 인력이 와야 하는 영역입니다. 결국 보다 못한 막내남 사원이 달려와 5초 만에 박스를 옮겼습니다. 김 대리는 그걸 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역시 잘 몸이 좋네. 나는 이제 몸살해야 할 나이라 부럽구만. 이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라고요. 정말이지 그 커피를 뺏어서 머리에 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. 앞건은 정수기 물통 교체 날이었습니다. 배송기사님이 물통만 두고 가셨고 당번이었던 김 대리가 그걸 정수기에 올려야 했죠. 하지만 그는 역시나 이건 명백한 육체노동이자 위험 업무예요. 라며 시설팀을 부르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. 박 과장님이 참다 못해 다른 직원들, 심지어 여직원들도 다 하는 건데 본인만 왜 이럽니까? 라고 소리쳤습니다. 그러자 김 대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. 과장님,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거죠. 제 허리 나가는 것보다 시설팀 한 번 부르는 게 훨씬 싸지 않습니까?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마세요. 결국 그날도 시설팀장님이 올라오셔서 물통을 갈아주셨고 가시면서 저에게 저 친구 우리 회사 역대급 사람이네요. 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. 이 사람의 아나무인 같은 태도는 회사 밖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.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30 중반은 훌쩍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구의 김 대리가 노약자 속에 대자로 앉아있더군요. 그때 짐을 잔뜩 든 할머니 한 분이 타셔서 제 옆에 서 계셨지만 김 대리는 고개를 획 돌리고는 휴대폰 게임에만 빠져 있었습니다. 차마 보기 민망해 다가가 말했습니다. 대리님, 어르신 서 계신데 자리 좀 양보하시죠. 그러자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. 아, 저 오늘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 요통 왔어요. 저도 앉아갈 권리가 있는 환자입니다. 그리고는 더 이상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눈을 감아버리더군요. 결국 6개월쯤 지났을 때 김 대리는
이 회사는 비인격적이고 복지가 형편없네요. 라며 사표를 냈습니다. 마지막 날 짐을 챙겨 나가면서 남긴 명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여러분, 인생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 마세요. 그러다 벌 받습니다. 전 더 가치 있는 곳으로 갑니다. 그가 떠나고 한 달 뒤 이직한 회사의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레퍼런스 체크라길래 처음엔 조용히 지냈다고 대충 넘겼는데 한 달 뒤 그쪽 팀장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거의 오열하듯 물으시더군요.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. 이 사람 오늘도 허리 아프다고 일 하나도 안 하고 어제는 멀티탭을 구두 신은 발로 끄다가 사무실 전원을 통째로 내려버렸습니다. 전 직장에서도 이랬나요? 그 말에 저는 봉인해 두었던 모든 사실을 쏟아냈습니다. 발가락 스위치 누르기, A4 용지 1박스에 시설팀 부르기, 노약자석 전세 내기까지 30분 동안 쉼없이 털어놨죠. 그 사람 경력직이 아니라 경력 있는 배짱이입니다. 조심하세요. 결말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이다였습니다. 그 회사 팀장님은 제 증언을 바탕으로 김대리의 수습기간 평가를 최하위로 확정했고 특히 고의적 업무 기피 및 동료 협박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취소했습니다. 김대리는 또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한 건데 부당해고다. 라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날뛰었지만 그쪽 회사 법무팀이 제가 말해준 전 직장의 행태와 그들이 수집한 CCTV 영상을 내밀며 무고죄 및 업무 방해로 역고소하겠다. 다고 연포를 놓자 결국 꼬리를 내리고 짐을 쌌다더군요.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업계 인사팀 단톡방에 김대리의 발가락 스위치 영상과 A4 용지 시설팀 호출 일화가 쫙 퍼졌다고 합니다. 이제 그는 어느 회사에서도 경력직으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죠. 자기 몸만 끔찍해 아끼던 김대리는 이제 아주 원 없이 집에서 허리를 보호하며 쉬게 되었습니다.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얻은 편안함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하더라고요. 인생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. 던 김대리의 마지막 말, 정말 정답이었습니다. 본인이 그 벌을 온몸으로 받고 있으니까요.